네, 뉴욕 증시 상황도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죠. 긴축 종료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부터 코인까지 위험 자산이 다시 한번 들썩였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월가 전문가들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이제 벌써 1월 중순인데 사실 그동안 우려와는 다르게 1월 시장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기존에는 월가 전문가들이 좀 어렵겠다라고 했던 1월 그렇죠. 효과가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33% 넘게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가 1월에만 6.6%나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도 3.52%, S&P 500도 4.57% 상승하면서 지난주는 S&P 500이 3,999에서 종가를 맞았습니다. 네. 연준이 긴축을 종료할 것이다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됐고요. 미국 증시와 함께 또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비트코인도 주말 동안 2만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올해 들어서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까지 회복을 한 게 정말 몇 달만 아닙니까? 네, 이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이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사태로 인해서 급락했고요. 약 2개월 만에 2만 달러 수준을 회복을 했습니다. 네. 긴축의 마침표를 기대하는 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이제는 또 눈을 돌린 거죠. 골드머니닷컴의 창업자이자 또 투자 레터를 계속 발간하고 있는 제임스 터크는요. 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의 겨울이었던 약세장에서 살아남았다라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졌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의 헤지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털 CEO의 앤서니 스카라무치도요. 올해는 비트코인의 회복의 해가 될 것이다 라면서 2에서 3년 안에 5만에서 10만 달러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예상치를 내놨습니다. 네. 대표적인 또 암호화폐 강세론자인 팀 드레이퍼도요. 가상자산 시장이 바닥이라면서 지금 현재 거래량이 좀 줄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 공급이 줄어드는 반감기가 내년이기 때문에 역시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위험 자산인 만큼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게 많은 부분을 또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사실 그동안 왕좌를 지켰던 달러화는 좀 흐름이 주춤했겠어요. 네, 이 달러 인덱스가 작년 9월에는 115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100을 겨우 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크로울 연구소의 수석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도 달러 강세는 피크를 지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UBS의 글로벌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요. 이번 달 달러화 약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CPI가 모두의 바람대로 움직이면서 연준은 분명히 금리 인상을 끝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 금리도 5%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2023년 내내 달러화 약세가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킹달러는 이제 끝났다라는 의견인 건데 요즘 시장 보면 확실히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긴축이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거든요. 월가의 의견도 그런가요? 네, 지금까지 연준이 초강경 긴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해왔던 이 레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도 연준이 긴축을 멈출 때가 왔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서머스 교수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높여야 하는 이 연준의 일이 이제는 끝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인상을 아예 중단하기는 조금 이르겠지만 네. 그날이 훨씬 더 가까워진 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93.2%, 거의 대다수가요 0.25%포인트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요. 예. 이후에는 다시 3월에 0.25% 인상한 뒤에 그 수준을 당분간 좀 유지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연준이 11월에는 또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더 힘을 싣는 게 연준 인사들도 지금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매파로 분류되는 이 패트릭 하커 이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도요. 한 번에 0.75%포인트씩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의 시기는 이제 지났다라면서 0.25%포인트 인상이 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면서 작년처럼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죠.
월가의 채권 왕이라고도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 이 더블라인 캐피털의 CEO는요, 미국 2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밑돌면 연준이 피봇, 즉 정책을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새해 들어서 기준금리인 4.25%에서 4.50% 밴드의 하단을 밑돌고 있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죠. 연준의 피봇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주춤하면서 증시 기대감 적지 않지만요. 사실 증시 상승을 위해서 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습니다. 먼저는 이 기업의 실적이 되겠죠. 예, 안 그래도 금요일을 시작으로 4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 시작이 됐잖아요. 네, 월가는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때문에 연초에 나타나고 있는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실적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에는 비용과 금리가 상승하고 소비 지출은 줄면서 수익의 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일 것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팩트셋도 S&P 500 상장 기업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4.1%나 감소할 것이라면서 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금리를 인상했던 만큼 올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들이죠. 지난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이 은행주를 시작으로 현지 시간 17일에는 골드만삭스, 또 모간 스탠리,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19일에는 넷플릭스, P&G 등이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어닝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만큼 이런 부분들 주목을 해보셔야겠고요. 또 어떤 부분 주시를 해서 봐야 될까요? 네, 일본은행의 정책까지도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요, 일본은행이 오는 17일과 또 18일에 예정된 금융정책회의에서 완화 정책의 부작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번에 장기금리의 변동폭을 확대하면서 사실상 금리를 인상한 일본은행이 이번에는 완화 기조의 부작용을 검토하고 또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시장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 보도 이후 일본 국채 장기물 수익률이 일제히 급등하고 엔화 가치도 올랐는데요. 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엔화 가치를 좌우하는 변수인 만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뉴욕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한 주를 하루 늦게 시작합니다. 이번 주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수치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예정돼 있고 다보스 포럼도 또 스위스에서 열리는 만큼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였습니다.